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NCS죠.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이 실전 문제 풀어온 강사 김길수입니다. 지난 9월에도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10월에도 또 오게 되었습니다. 실전반이니까요. 실제 기출될 수 있는 문제, 난이도 문제들 같이 많이 함께 풀어보면서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또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업 구성을 살펴보면은요. 오늘은 의사소통 능력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거고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3시간 동안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파트 문제들을 풀어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 능력은 실제 NCS 기출됐던 유형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NCS 문제 가운데 제가 출제한 것은 없고요. 실제 대표 예제 마지막에 발표한 문항, 즉 이런 형태로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라고 광고하면서 준 문항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PSAT 기출문제까지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기출될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포괄적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쯤 되면 오늘 일반적인 지문 독해 문제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글을 어떻게 중심 내용도 찾고 전체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될 목요일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문제 해결 능력 파트 문제를 엄선하고 있으니까 오늘 수업 열심히 잘 들으셔가지고 문항들 풀어보시고요. 목요일 날에도 사실 더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 파트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함께 준비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전이긴 하지만 이게 어느 한 회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기본적인 실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풀어나가는 방법을 익히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기업들 있죠. 한전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그 기출 맞게 공부를 마지막으로 대비하셔야지만이 온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여기서의 함정이 어떤 것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H 가구와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지난 수업에도 살짝 맛을 보여드리긴 했었습니다. 한번 이 문제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한번 이 문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간은 30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 가구와 관련된 문제 먼저 해결해 보시고 함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보셨나요? 같이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거 정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학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공기업 NCS 의사소통 능력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실용문의 글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실용문을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항상 그렇듯이 비고사항이 당연히 문제의 핵심 출제 요소가 되겠죠. 비고사항이라는 것은 흔히 예외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수능 공부할 때도 문법에서는 예외사항이 문제가 출제가 주로 됐었습니다. 실전에서도 비고라든지 예외사항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 문제의 정답과 오답을 갈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도 실제 대표 기출 문제고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 행사는 구매 예약자뿐 아니라 기간 내 전체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NCS 문제는 문제 보고 선택지를 본 다음에 표를 보셔야 되겠죠. 표 먼저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번 볼게요. 구매 예약자뿐 아니라 전체 구매 대상자 하고 있다. 어느 부분을 통해 1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히 대상을 통해
대상이 봤더니 전 구매 고객, 구매 예약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의 내용은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는 선택지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통해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상담만 해도 캘린더 받을 수 있느냐? 맨 마지막 비고사항, 흔히 당구장 표시라고 하죠. 그 부분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3번에 XQ-3이라고 했으니까 상품 코드 XQ-3번만 보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왜 4번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H가구 멤버십을 가입하고 X-1을 구매하면 5년 연장 이용권을 부여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H가구를 구매하고 X1을 구매한다는 것이겠죠. X-1을 봤더니 구매 혜택에 5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또는 무상수리 보증기간 5년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은 뭐예요? 5년 연장이 된다는 거고 4번에서는 5년 연장 이용권을 준다고 했으니까 두 개의 내용은 전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연장 이용권을 받는 거하고 5년 연장이 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이용권을 받으면 중고나라에 팔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기간 내에 연장할 수 있지만 5년 연장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연장이 되는 것이니까 글자 하나 차이로 정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실제 NCS 대표 예제 문제도 그렇고요.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단어 하나하나 차이로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왜 정답이 되는지, 이게 왜 오답이 되는지는 꼭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내용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확인하진 않겠지만 1, 2, 3, 5번 왜 그 내용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표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준비가 되시겠죠. 이 문제 대표 예제 문제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전에 제가 비고사항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비고사항을 가지고 함정을 놓진 않았어요. 단어 한 글자를 가지고 놓긴 했지만은 실제 문제에서는 비고사항을 가지고도 함정을 많이 놓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A-8번이나 A-12를 사게 되면은 뭐 가격 인하받겠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답이 된다는 겁니다. 왜? 비고해 봤더니 현금 구매 고객에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비고사항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 지어야 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뻔이라는 단어 하나 차이로 오답과 정답을 갈랐잖아요. 비고사항 하나로 정답과 오답을 가를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대표 예제 문제가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나와 있습니다. C카드 회사와 관련된 1, 2, 3, 4, 5번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진짜 30초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답을 찾아보셨나요?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아내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2번에 10월 5일 24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안 되는 기간을 봤더니 10월 5일 0시부터 24시까지라고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 숫자와 관련된 게 보이면은 이 부분이 가장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갈라내기가 가장 쉽다고 합니다. 숫자 부분이 나오면요, 그 부분을 먼저 같이 체크하셔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확인하셔도 정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머지 것들이 왜 안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은 당연히 추석 연휴 동안 아니죠. 하루만 그거 서비스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3번에 봤더니 10월 5일 0시에는 C카드로 편의점 ATM으로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없겠고요. 중요한 게 4번이죠. 10월 5일 14시에 카드를 잃어버렸으나 분실 시도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비고사항 혹은 예외사항과 관련된 문제 출제 요소였습니다. 어떤 점에 근거해가지고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나요? 여기 단이라고 예외사항이 나왔죠. 내용 밑에 단 C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입, 이게 모든 거래가 안 되지만
분실 신고 등의 사고 신고는 정상 이용 가능하다. 예외 사항이 나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형태의 글을 보게 되면은 당구장 표시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정답으로 혹은 오답으로 놓기가 가장 적절한 문제 사이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 NCS 대표 예제로 기출이 됐던 문항이고요. 근데 이 문항과 조금 유사한 형태가 실제로 PSAT에서도 기출이 됐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풀어봤던 것과 거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출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보셨습니까? 10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하셨죠? 거의 유사한 형태, 그냥 단어 말장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1, 2, 3, 4번이 왜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출제 요소로 되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고사항 혹은 예외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숫자와 관련된 게 함정으로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번 볼게요. 토요일 저녁 8시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배출했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왜? 어떤 점이 틀렸어요? 숫자를 봤더니 배출 시간이 당일 새벽 3시까지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수거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토요일 새벽 3시까지만 수거한다는 겁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에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1번은 잘못됐구나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토요일 새벽 3시니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토요일 새벽 3시라는 건 뭐예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함정 출제 요인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2번에 봤는데 공동주택에 산다라고 나왔는데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의 경우에 보면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서 배출한다. 두 가지 사실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진욱이가 비닐봉투에 캔과 스티로폼이라고 나왔었는데 당구장 표시를 보면 스티로폼은 각각 별도로 묶어서 배출한다. 예외사항을 통해 가지고 3번이 오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4번도 마찬가지죠. 당구장 표시를 확인하셔가지고 오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올바른 표현이죠. 1, 2, 3, 4번이 왜 정답이 되지 않는지는 개인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오답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실제 NCS에서도 가장 많이 기출이 되고 있고 실전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난이도의 문제인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가지고 실제 PSAT하고 NCS에서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대표 예제로 마지막에 공개된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이 정도 난이도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NCS에서 이 시험을 내는 회사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난이도에선 조금 실패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을 바로 찾아보실까요?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아마 이 정도는 너무 쉬워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은 왜 틀렸어요? 4가지 품목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할인 시행하지 않습니다. 봤더니
기고사항 나왔죠? 드럼 세탁기에 한한다. 세탁기는 모든 제품이 할인해